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습하고 더운 여름에 제습기 사용하시나요?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은 제습기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수십만 원 넘는 비싼 제습기들이 질비한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제습기가 꼭 필요한 이유까지 과학적 원리를 곁들여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 집에 제습기가 왜 필요한지, 해외 직구 제습기가 국내 판매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도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제습기는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하나를 고르는 게 어려운데 일일 제습 용량과 물통 용량 두 가지로 후보군을 좁히면 됩니다. 먼저 일일 제습 용량은 제습기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제습량을 의미합니다. 가정용으로 10에서 20리터 사이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대부분은 15리터 아래에서 선택을 해도 제습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지하 공간이나 습도가 많은 곳이라서 제습기를 돌리고 떠돌려도 계속 꿉꿉하다면 20리터 이상의 제습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제습기를 사용하면서 일일 제습 용량도 중요하지만 물통의 용량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일일 제습 용량 10에서 11리터 정도는 3리터 이상의 물통, 일일 제습 용량 13에서 18리터는 4리터 이상의 물통, 일일 제습 용량 20리터 이상은 5리터 이상의 물통이 필요합니다.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을 때 일일 제습 용량 14리터인 제습기를 돌려보면 약 5리터의 물통도 굉장히 빠르게 가득 찹니다. 제습기가 열이 발생하다 보니 사람이 없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물통이 다 차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물통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 있을 때 사용을 하면서 물통을 계속 비워주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해보면 은근히 많이 귀찮습니다. 가끔 일일 제습 용량을 비롯해서 다른 것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물통 2리터 정도로 굉장히 작게 설계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거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변수는 습기가 정말 미치도록 많아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바로바로 빼내는 연속 배수를 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일 제습 용량이 큰 제품을 선택하면서 물통 용량은 신경 쓰지 않고 가장 싼 제품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습기는 대부분 기본으로 연속 배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고 연속 배수를 위한 연결 호스가 기본 포함인지 별매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부가 기능들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고 일일 제습 용량과 물통 용량만 보고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녀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가 기능과 디자인, 브랜드 이름의 차이로 가격이 굉장히 널뛰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제품이 제습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은 잘 돌아갑니다. 다만 AS에 대한 걱정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나 LG 오브제처럼 디자인에 신경을 쓴 비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니까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 있어서 돈을 더 들이는 것은 괜찮은데 소음을 줄였다거나 소음이 없다고 광고하는 내용이 혹해서 돈을 더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냉각식 제습기는 구조적으로 모터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소음이 적은 제품이 없습니다. 저소음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의 낮은 소음 수치가 허위는 아니고 가장 약하게 작동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습기 관련 기술이 꾸준하게 발전하면서 가장 약하게 틀었을 때는 의외로 소음이 생각보다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모든 제습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습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 소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에어컨이 있는 집에 왜 제습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를 살펴봅니다. 에어컨에 제습 기능이 있으니까 에어컨이 있으면 제습기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동작 원리에서 차이점이 있고 제습을 위한 동작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원리부터 설명하고 연결해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냉각식 제습기의 원리까지 알아봅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박스는 에어컨 실내기, 빨간 박스는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에어컨은 냉매의 흐름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져 동작합니다. 첫 단계는 기지 상태의 냉매가 압축해서 고온 고압이 되는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압축기를 우리는 영어로 컴프레셔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압축기에서 나온 냉매가 응축기로 가서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만나 액체가 됩니다. 이때 냉매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유입된 공기가 뜨거워져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액체가 된 냉매가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온도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네 번째 단계에서 냉매는 증발기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만납니다. 이때 외부 공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빼앗아서 냉매는 다시 기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열을 빼앗겨 시원해진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고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가 된 냉매는 다시 압축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순환 반복합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의외로 간단한 에어컨의 원리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제습기의 원리를 살펴봅니다. 냉매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를 순환하는 과정은 에어컨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번 유입된 공기가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빠져나가는 게 다릅니다. 에어컨의 동작 원리를 잠깐 다시 보면 증발기와 응축기에서 각각 공기를 유입했다가 내보내는 공기의 흐름인데, 제습기는 증발기를 거치면서 시원해진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축기로 갑니다. 그래서 응축기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니까 제습기를 사용할 때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습기로 들어온 습한 공기가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냉매의 열을 빼앗겨서 온도가 낮아지고 이슬점에 도달하게 된 수증기는 물로 변해서 물통에 담깁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은 감소하게 되고, 증발기를 거친 공기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줄어든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제습이 됩니다. 제습기와 에어컨의 동작 원리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배경 지식으로 그렇구나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되고, 핵심적인 차이점인 동작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습기는 습도를 줄이기 위한 제품이니까 습도를 기준으로 동작하는데, 에어컨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품이니까 제습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동작 기준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제습 기능으로는 원하는 습도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고, 설정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온도가 쭉 유지되니까 제습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습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 추위를 느낄 정도로 온도를 계속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동작 기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에 에어컨이 한 대가 있더라도 제습기가 필요한 겁니다. 습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습기가 에어컨의 제습 기능보다 확실하게 더 좋습니다. 이쯤 되면 에어컨이 있어도 제습기가 한 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전기요금과 주변온도 상승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가정용 제습기를 기준으로 1일 제습용량 15리터 이상에서 소비 전력이 250에서 350W가 일반적이고, 350W 제품을 하루 4시간 매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가장 비싼 주택용 저압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해 봅니다. 여름에 에어컨까지 사용하면 누진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계 누진 구간 450kW를 넘었을 때 기준 가격인 307.3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용량이 350W 곱하기 4시간 곱하기 30일을 하면 42kWh가 나오고, 여기에 307.3을 곱하면 약 12,906원이 나옵니다. 순수 전력량 요금 12,906원에 기후환경요금 378원과 연료비 조정요금 210원을 더하면 전기요금이 13,494원이 나오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349원과 전략산업기반기금 499원을 더하면 최종 청구 금액은 약 15,342원이 나옵니다. 모든 요소를 최대치로 잡아서 계산한 결과가 월 15,000원이 살짝 넘어가니까 제습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적함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전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변 온도 상승 문제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으로 제습기를 외출을 해서 사람이 없을 때 사용을 하거나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온도를 높이는 제습기를 온도를 낮추는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언뜻 비효율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에어컨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제습기는 설정한 습도까지 계속 일을 하니까 정말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 최적의 항온항습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을 계속 켜두듯이 제습기도 계속 켜둘 필요는 없고, 원하는 습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만 켜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해외 직구 제습기의 주파수 차이입니다. 국내 판매 제품은 220V 60Hz인데 해외 직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제품은 220V 50Hz입니다. 제습기에는 회전하는 모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0Hz로 나온 제품을 한국의 60Hz 환경에서 작동을 하면 동일 조건에서 모터가 20%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빠르다고 하니까 언뜻 더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50Hz 속도에 맞춰서 설계가 된 제품이니까 강제로 60Hz 돌게 된다면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문제가 없이 잘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장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저렴한 해외 직구 제품 대신 국내 판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습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이유까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제습기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돈을 들였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충분히 큰 가전제품입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 제습기를 한 대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제습은 물론이고 빨래를 뽀송뽀송하게 빨리 말리기 위한 목적이나 샤워 후 물기를 빠르게 말리기 위해 사용하는 등 우리 삶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직접 제습기를 고르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기능을 이용해서 2종의 제습기 제품 링크를 연결해 뒀습니다. 추천하는 제품 2종은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